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혹은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 건설 현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상상이요.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바로 그 아찔한 상황이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1조 원 규모의 긴급 구조 계획,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바로 그 건설사들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위기의 핵심이고 또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급등한 금리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이런 위기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을 가장 먼저 덮쳤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돈줄이 꽉 막혀버린 현금 흐름 위기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때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까지 투입해서 건설사들을 위한 금융 구조 작전을 시작한 건데요. 이 작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특별보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요, 회사의 신용도보다는 이 아파트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까 하는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정부가 바로 이 대출에 보증을 써주면서 중소건설사들도 자금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요, 대출 심사에서 무조건 회사 덩치가 커야 유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프로젝트 자체의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성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게끔 바꾼 거죠. 덕분에 회사는 좀 작아도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진 곳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고요. 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까지 넓혔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정책 덕분에 전북의 한 건설사는 자칫하면 중단될 뻔했던 무려 1,4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정책 하나가 한 기업의 운명을,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방안은요, 집은 거의 다 지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공사비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건설사들을 위한 일종의 안정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안심환매라고 불리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팔리지 않은 집을 담보로 딱 잡고 건설사에게 엄청나게 낮은 이자로 마지막 공사비를 빌려주는 거예요. 덕분에 건설사는 협력업체에 돈도 제때 주고 무사히 건물을 완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돈이 정말 급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확 바꿨어요. 마감일을 아예 없애버리고 혹시 공사가 좀 덜 진행됐더라도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를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부산의 한 현장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무려 90%나 끝났는데 분양이 안 돼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안심 환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100마디 말보다 숫자로 보여드리는데 확실하겠죠.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를 한번 보시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도를 시작한 지 딱 2달 만에 신청된 금액이 무려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건설업계가 이 자금을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약 1조 원의 자금을 시장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속도와 규모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단기 처방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PF 특별보증에 2조 원, 그리고 안심 환매 사업에 2.4조 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에요. 합치면 정말 수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바로 이런 의지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금융 지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택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 목표가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주택 공급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요, 새로운 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 새 집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동시에 수많은 건설업 일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투입되는 이 조 단위의 자금, 과연 이게 우리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줄 든든한 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파도를 잠시 막아주는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